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김종민의 이화진입니다. 10월에 만나는 월간 김종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가을을 맞아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새 단장했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아유, 돈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네, 되게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민주당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가 확정되었고 또 국정감사도 끝이 났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예, 일단 뭐 10월 23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10월 달은 한 20일 가까이 국정감사에 이제 전념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같이 겹쳤어요. 그래서 후보 경선 때 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저도 뭐 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데 참여해서, 거기서 정치개혁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경선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누구를 지지했던 간에 또 원팀이 돼야 되니까 네, 네. 같이 우리 당원들 또 지지자들, 의원들 단합해서 이번 대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원팀 만드는데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되었고 또 경선 과정에서의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의원님의 생각과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경선은 뭐 여러분들 다 이제 보셨지만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분들끼리 약간 좀 그 감정의 앙금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장동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가 좀 떨어지고 이낙연 후보 지지가 확 올라가면서 0.29% 차이로 이게 이제 결선 투표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뭐 가처분 이제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고 소송까지 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경선 과정의 앙금을 치유해서 원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은 어떤 공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뭐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그 과정과 관계없이 또 우리 결과에 승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나가고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일반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은 또 뭐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안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민주당을 뭐 그만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야, 이낙연도 뭐 원팀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들 따라와라 이렇게 막 강요하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분들은 각자 자기가 그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재명 후보를 반대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어떻게,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또 응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 그분들이 바랬던 거, 이낙연을 대통령 만든 거 딱 그 한 가지만을 바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록 후보는 이재명이 됐지만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에 네. 대한 어떤 비전, 또는 우리 민주당의 갈 길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희망, 어떤 기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 반영할 수 있냐, 이런 게 우리한테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또 어떤 거를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깃발로 들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분들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도 기자회견이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와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고발 사주라는 게 지난 총선 때죠. 4월 3일 날, 총선이 4월 15일인데 2020년 4월 3일 날
검찰의 누군가가 그 국민의힘의 김웅 그 당시 후보자예요. 네. 후보자를 통해서 고발장을 전달하고 그걸 가지고 고발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인데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그런 고발장을 작성해서 고발을 사주했다면 엄청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겁니다. 검찰이 그런 고발이 들어오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고발을 하는 거를 검찰이 맘먹고 했다면 그건 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는. 그래서 이거는 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그 손준성 검사라고 해서 그 손준성 검사와 그 이제 그 휘하에 있는 검사들이 고발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같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공수처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고발장과 관련된 뭐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서로 간에 텔레그램을 주고받는다든가 뭐 이런 증거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그러면 그 개인이 손준성 검사나 그 몇 사람의 검사가 왜 그런 일을 했겠느냐. 결국은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윤석열 총장이나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런 검찰 간부들이 뭐 지시해서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오면 퍼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빨리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 게 이게 뭐 선거용이다 또 선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빨리 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제가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억울하면은 빨리 이거 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수사는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건 선거를 떠나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신뢰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일단 지금 수사 주체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고 국민들한테 진실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